살림이 버겁고 지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신가요? 평범한 집안일처럼 느껴지는 살림이 실은 몸과 마음을 가꾸는 강력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성소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 해보세요. 작은 정성으로 쌓아 올린 공간이 어느덧 내 삶의 평온과 행복을 위한 성소가 되어줄 거예요. 해보기 전이 가장 두렵다. 작은 성공보다 더 요긴한 작은 실패 컬렉션. 언제나 자신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 자신과 우정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결국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규정당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 살면서 그런 열중의 순간이 찾아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때를 놓치면 다시는 운명과 만날 수 없다. 그때 그 순간이 자신의 운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지금이란 없다. 그저 다음이 있을 뿐이다. 현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현실이 없다. 따라서 그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현실이 그렇게 할 수 없게 한다고 말한다. 아니다. 잘못된 말이다. 지금 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구본영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중에서 바로 그 때가 왔는데도 내 안에서 분명히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라고 외치는데도 그 운명을 놓치고 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가 마침내 걷기 위해서는 무수한 넘어짐이 필요하고 새가 이윽고 날아오르기 위해 뼛속을 거의 진공에 가깝도록 비워내는 진화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그저 우연일 뿐일까요? 지금 여기라는 신호를 감지하고도 그 운명을 향해 날아오를 수 없는 것은 그러기엔 아직 우리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아주 불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지고 있는 현실의 무게가 달라 그런 것을 어쩌란 말이냐고 따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그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를 무겁게 하는 것의 정체를 알았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비워낼 수 있다는 건 역시 체험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매 순간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를 날아오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외부의 어떤 압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었냐고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두려움. 저의 경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자식과 남편을 위해 뼈 빠지게 헌신하고도 존중받지 못하던 엄마의 삶을 대물림하게 될 것만 같아 두려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연결이 어찌나 견고하던지
운명을 향해 날아오르기는커녕 슈퍼마켓에서 우유 하나를 고를 수 없게 되더라고요. 실패할까봐. 하루에도 수많은 의사결정을 피할 수 없는 한 가정의 CEO가 선택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리스크를 실패로 정의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가정 경영이 마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 좌절감에 더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 도대체 어찌해야 너무나도 익숙한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제 경우 그 파괴적인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우연히 시작하게 된 1일 3비움이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별 기대 없이 시작했던 소소한 활동을 통해 공간뿐 아니라 마음도 점점 가벼워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주 작은 물건을 선택해 비우는 소소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연습이 이 놀라운 변화의 핵심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을요. 비우다 보면 반드시 괜히 버렸네 하는 것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처음엔 그것이 너무나 속상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아쉬움은 잠깐. 없다고 해도 별 문제될 것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같은 물건인데도 없어도 되는 것이라 생각할 때랑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공간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비움의 최대의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는데도 삶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 하루 3개씩으로 아주 작게 시작했던 비움에 탄력이 붙어갔습니다. 개수는 물론 크기와 가격에서도 그렇게 작은 선택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두려움이 설렘으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선택에 점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우유는 물론이고 그동안 실패할까봐 두려워 미뤄두었던 다양한 시도들을 척척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를 살려낸 변화의 메커니즘을 필요한 이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는 꿈을 현실로 살고 있는 저를 만나게 되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성소 만들기 여정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실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오늘의 일지를 작성해 살림명상, 살림홈스쿨, 공간살림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매일 실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확인해 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